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저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가워요. 네. 그러니까 반가워요. 네. 건강 괜찮으시죠? 건강이 과해서 체중이 지금 불어서 문제. 너무 많이 여기저기 뛰어서 문제가 아니, 있어요. 줄였는데도 부은 건가? 뭐 이야기 나오는 게 네. 일주일에 뭐 20몇 곳 나가신다면서 줄여서 반 줄여서 많이 줄였네. 네, 3분의 1로 줄여서 3분의 1에 일주일에 줄여서. 20곳. 그렇지. 20곳. 하루에 10곳씩 하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황혼에서 새벽까지. 요즘에 그래서 힘들어. 최진봉 교수가 날아다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한 명이 황소개구리가 좀 일을 줄이면 네. 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또 민생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권에선 계속 의혹들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대형 의혹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정치권을 뒤흔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배우가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배우가 있습니까? 어떤 여성 네. 배우입니까? 얘기하시죠. 이게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메가톤급 이 이슈가 터졌으면 지금 뭐 시작은 뉴스버스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고 네. 이진동 이제 뭐 탐사 전문 기자가 네. 제보를 받고 파헤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자신 있는 톤으로 첫 보도를 냈고 그렇죠. 후속 보도도 낼 것이다. 네. 자, 근데 지금 탐사 보도를 이 정도 한 예. 사람들은요. 네. 일단은요. 네. 일단은 두 발 세 발을 준비해 놨어요. 확신이 그렇죠. 없으면 네. 이렇게 못 내죠. 네. 이거 법적으로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대비가 돼 예, 있겠죠. 유력 대권 주자인데 예. 자,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자들은 오늘까지 모두 다 부인이잖아요. 김웅 의원은 그런데 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전달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제보를 이 당의 법률지원팀에 전달했다. 그때 네. 당이라 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SNS를 다 삭제했다. 남아 있는 게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였는데 예. 이 지금 폭풍이 워낙 세게 몰아치니까 약간 좀 아닌 쪽으로 발을 또 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뭐 성격이 다 아니까 국민들이 네, 이게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이죠. 엄청난 근데 이제 일이죠.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이미 방송 많이 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내용과 시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서 네. 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내용의 폭로의 내용의 성격이 안 좋다는 것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측근이 일단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정권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네, 분들도 네. 계시던데 뉴스버스에 네. 발행인 이 폭로했던 분이 이진동 기자가 네.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좀 설득력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 그게 네.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궁금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추정컨대. 네. 지금의 야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그래서 뭐 좀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이진동 기자가 오늘 아침에 이게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라이브를 하면서 한 얘기가 많은 분들이 이거 김웅 의원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더라.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이진동 기자가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니다. 등장할 뿐이다. 전달자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그렇지. 그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여요. 예. 그러면서 제보자는 곧 밝혀지게 돼 있다. 이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면 먼저 소환이 될 것이고 네. 이 문서는 진짜냐.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 정도 파면은 제보자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뉘앙스는 뭐였냐면 그 휴대폰을 캡처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김웅 의원이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을 김웅 의원도 인지했을 했거나. 가능성이 높다. 했거나, 그런 그렇죠.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맞습니다. 검사가 야당 의원한테 제보를 해요. 제보를 하는데 제보 내용이 수사 관련된 내용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그런 내용이 네네. 담겨 있어. 이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그리고 뭐냐면 그 당시 김웅이 의원이 아니에요. 후보 시절이에요. 후보고 전 제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쩌면 제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지만 흔히 나오는 게 공익 제보잖아요. 네. 자,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조직 외부에 알려서라도 내가 내부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이거는 기밀을 터트린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 고발을 사주 예. 혹은 청부 고발 네. 이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이 만약에 이게 범죄 혐의라는 걸 인지하면 인지 수사에 들어가거나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내사에 들어가면 돼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근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그다음에 이걸 돌려서 밖으로 내보냈다가 자 우리 공공수사부장에게 고발하시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 이미 많이 다뤘을 테니까 이게 정치적 파장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사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감찰도 지시했지만 국정조사 네. 그리고 조만간에 국감이 있습니다. 10월달에. 바로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검찰 국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검찰 사무 그리고 관련해서.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일단 조사를 일단은 시작하겠죠. 네, 김원수 총장이 이제 감찰부에 지시를 했고 네, 감찰부 씨 법무부는 지금 상황을 보고 법무부는 있고 대기하고 있고 박범계 있고. 장관이 여차하면 이게 공수처 수사로도 넘어갈 수도 가능성도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맞습니다. 사안이 아니라 맞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게 있고 또 추가 폭로를 지금 이진동 기자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좀 일파만파 커질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윤 총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곤혹스러운 사안이고요. 네. 근데 이게 시점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만큼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폭락한 건 네, 아니지만 폭 빠지진 않지만. 소폭 하락을 했고 지지 강도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맞아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꽤 줄어들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방적 우위였다면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쫓아가는 해볼 그런 만하다.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보 등록이 이미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엊그제. 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오세훈 차출론 이게 불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흔들리면 조기에 흔들리면 오세훈 시장도 차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세훈 시장 주변 사람들이 엉덩이가 꿈틀꿈틀. 엉덩이를 그러나 그거를 들썩거리더라고요. 그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만약에 그 예외 조항을 둔다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를 놓고도 이게 월요일 날 결정이 나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예비 후보 다 등록했는데 재상 후보가 갑자기 중간에서 튀어나온다. 이건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당 룰상 김웅 의원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또 유승민 후보의 캠프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도 입장이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조금 곤혹스럽고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자유스럽죠. 지금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미 뭐 거센 얘기를 꺼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호재를 얻은 상황이다. 얻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 전 총장과 관련된 경과에 따라서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삼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자, 이 고발장 이건 한마디로 왜 윤 전 총장에게 타격이 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회자가 됐지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걸었는데 그렇죠.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정치 공작. 일부라도 사실이 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 공작. 그 정치 검사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악재가 또 있는 게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가 추석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소환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추석 전에 소환되면 추석 밥상에 그러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또 올라가네요. 물론 이제 뭐 포토라인에 쓰거나 그런 일은 없고 비공개로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최소한 기자들이 뭐 몇 시간 조사받고 나왔다. 어떤 이야기가 뭐 주된 쟁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본인과 배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금 MBC 기자와 뉴스타파가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를 고발해달라라고 이걸 왜 그 야당에게 부탁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시민단체가 했어요. 법세는 뭐 나중에. 이런 분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그래서 정당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야당이 움직이지 않았다. 야당이 시민단체 쪽으로 공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한 몸이다. 이게 몸이다. 이제 방증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윤 총장은 정치 검찰이었고 조국 그 수사까지도 네. 의구심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술 거울님이 생태탕 생각나네요.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 얘기하는데 증거를 놓고 그리고 또 이 고발 사주를 놓고 이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네, 한두 달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한두 달이나요?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도 위험해요. 아니 왜냐하면 국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11월이 되면 본선 주자 결정되잖아요. 네.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으면 10월 10일, 결선 투표 있으면 뭐 10월 중순.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면은 본선 주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아까 저는 박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인 게 타이밍이 윤 전 총장에게 가장 안 좋죠. 지금부터 이제 스포트를 해서 2달 안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선 주자가 되면 그건 이제 이 그렇죠. 마지막 최후의 승부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아,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하고 네. 다독거리고 이렇게 이거는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그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아,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 정황들이 추가 폭로가 아까 이제 뉴스버스에서 네. 추가 폭로하겠다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김웅 의원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만약에 증거들이 계속 더 나온다면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승민 후보를 돕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문제가 계속 이거 뭐 뜨거워질 것 몇 주 같습니다. 동안 다룰 것 같은데요. 이 뜨거워질 자리에서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은 네. 저희가 2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진동 기자와 깊은 얘기 나눠보고요. 아, 제보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얘기. 저 막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아, 궁금하다. 네, 너무 많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아우, 저 그래, 네, 본인이 전문가니까. 탐사 전문 기자인데. 전문가하고 또 이진동 기자하고 많이 했죠. 네. 아, 그래요. 자, 오늘 네. 홍준표 대표는 후보죠. 홍준표 후보는 위원은 그전에는 추석 전후 추석 넘으면 나의 시간이 올 거야. 이렇게. 골든 크로스. 네, 그러더니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추석 전에 온다. 골든 크로스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신감이 차가지고 아니 지금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호재라고 아까 딱 말씀드린 게 추석 명절이 5일이에요. 9월 20일부터 이제 23일까지 그때 추석 밥상에서 와글와글 이제 이 민심이 시끄러우면 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야, 그 윤 후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흘러가다가 그러면은 안전하게 홍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건가? 이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민심에서의 그 네. 서동요 효과 와글와글. 근데 지금은 추석 민심 밥상 뭐 기다릴 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2주면 이 사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석 직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 그러나 아까 이제 김건희 씨 소환. 소환이라든가 아까 추가 폭로 네. 이 뉴스버스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더 커진다면 요동은 친다. 추석 민심 추석이 반영된 민심 그러니까 추석 뒤조사 추석을 마친 영향을 9월 줄 말 것이다. 조사에서는 거의 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네.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그럼 촉과 감으로 어제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이 홍 의원 나올 만큼 나왔다. 지지율은 이미 다 나왔다. 골든 크로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촉과 감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골든 크로스 가능하다. 왜냐면요. 네. 그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60% 이상 늘 맞아요. 확고한 지지를 구축했어요. 60에서 70% 사이를. 맞아요. 탄탄했어요. 네, 탄탄했는데 지금 이제 50%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0% 정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20%대로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에요. 맞아요. 흐름 자, 그런데 자체가. 자, 묻겠습니다. 위너가 돼야 되는데 네. 위너가 되려면 제 지금껏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장모 구속 장모.
여러 얘기들이 구설수 그리고 설화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버텼거든요. 네. 이번 사안은 어떤 영향을? 이번 사안은 아직은 하루아침에 저는 뭐 지지율 요동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켜보시려고 할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그러니까 추가 폭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추가 폭로를 이진동 기자가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정치자부처럼 그렇죠. 2, 증거를 3일 좀 사이에는 뭔가 보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증거를 보자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 같아요. 지지층이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한 이게 일주일 상간이면 뭐 전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은 드러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이 갈릴 수는 있죠. 네. 지지자가 그래도 야 지금 이 윤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정부가 고발 받아줍니까? 문정부 검찰에서 고발 받아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해명인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에요.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조국 장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했어요. 이미 전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4.15 총선 전이야. 근데 뭔가 야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때가 이제 채널A 사건 때잖아요. 검언유착 사건 때. 네. 이거 안 되겠다. 한동훈 검사장 위험하다. 이거 좀 막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검찰이 또 움직여야 되는데 자가 발전하면 안 되니까 고발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가정하고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걸 이제 사실로 전제한다면 이거는 이게 나오는 게 검찰 쿠데타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본인이 총장을 있던 그 시절에 문정부와 관련된 고발이 수사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이 아니라. 여론만 본다면 제가 볼 때 추가 폭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3%짜리예요. 이게 지지율 빠지는 게. 근데 이게 좀 충격이 커진다. 그럼 5%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런데 그 빠진 표가 누구한테 갈 거냐. 상당수는 홍준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 많아요. 홍 그러면 후보가 받을까요? 싸움이 되는 거죠. 일부는.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아니겠지만. 왜냐면 유승민 의원은 지금 뭐 김웅 의원 때문에 오히려 그 입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안상수 허경영의 연대. 그거 굉장히 컸죠. 정가의 회오리를 네. 몰고 제가 올까요? 그 해석을 네. 했는데 네. 왜냐면 8분을 뽑아야 돼. 8강을 뽑아야 하는데 대개 여론조사하면 7명 정도는 1, 2%까지 나온 분들이 한 네네. 7분 정도 돼요. 네. 한 자리를 놓고 뭐 박진, 안상수, 뭐 장기표, 장성민 막 이런 그렇지, 분들이 그렇죠. 거론이 되는데 국민들 눈에 들어야 돼. 지금 정책 발표해봤자 티도 안 나. 다뤄지지도 않아요. 언론이 군소 후보들은. 때문에 허경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 허경영 지지층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재미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주목도와 있다.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은 또 누구냐면 최근에 장성민. 이분이 이런 어떤 윤석열 문제 지금 나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고 있죠. 맞아요. 본인도 지금 빨리 8강 안에 떠야 들어가야 되니까. 돼요. 네. 예. 장성민이냐 안상수냐. 안상수냐 박진이냐. 턱걸이 싸움. 예. 네, 자 좋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두 분 하나씩 걸어요. 이제. 뭐 뭘 걸어요? 네. 팔은 아닙니다. 손모가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팔자고. 영원.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첫 경선지 충청에서 그렇지. 결과가 나옵니다. 야 이거 내일 나오는데. 내일 나오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그러니까 오늘 걸어야죠. 자 촉과 감으로. 저는 네. 이게 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누가 1위냐. 네. 이재명 지사가 내일 충청권 1위를 먹을 것이다. 1위냐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네. 과반을 넘을 것이냐. 그렇죠. 관심이. 네. 과반 넘어서 1위를 먹는다. 촉과 감. 네. 자 과반 1위 이재명. 자 데이터 박.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네. 세게 막 걸어 그냥. 막 걸어. 네. 1위는 뭐 이재명 지사가 할 것 것 같고요. 같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저는 한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납니다. 이낙연 후보와. 예. 저는 그리고 첫날에 격차가 좀 더 클 것 같고 둘째 날에 조금 더 좁혀지는데 네. 대략 과반 아사슬할 것 같아요. 49에서 51, 2 사이. 뭐 이 정도. 49에서 정교한데? 51을 이 했으면 사이. 자 여기 네. 더 저는 구체적으로 52에서 53. 오케이 52, 53 들으셨죠? 촉과 감으로는 52에서 53이고요. 이게 다음 주에 금방 49에서 또 51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요. 국민의힘 역선택 이 방지. 이 역선택 공방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거 던져보죠. 월요일 날 결정되거든요. 네. 월요일 날 결정하고 그 룰대로 가야 돼요. 또 건져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마치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네. 정권을 다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전제를 걸었어요.
이 경준이가 경선 룰을 만들었고 네. 최고위가 추인한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은 경선 룰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 주자들이 홍준표 의원이 한 바퀴 돌았는데 경선 룰을 바꾸면 어떡하냐. 네. 정홍원 위원장은 야 경선 룰을 아직 안 만들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든 게 맞아. 작동하는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걸 고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게 유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을 다 유지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정홍원 이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권 개최를 원하느냐, 정권 연장을 원하느냐, 설문을 그 문항을 선행지문으로 둬서 정권 개최를 원한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그러면 이제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진보층까지 확장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특히 지금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보수층들이 어르신들 기반이 탄탄한데 젊은층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본선 경쟁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일리가 있죠. 좀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리다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을 반영하는데 권리다원 포션을 좀 더 늘려서 뭐 한 60 정도 반영하고 일반 국민을 40을 낮춘다든가 이 정도의 타협책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서 역선택 방지는 넣지 않는 걸로. 넣지 않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손대면 홍 후보를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네. 정치연구소 영앤용.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가 특히나 아까 이것도 중요한데 경선 룰 지금 논란 과정 중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홍 후보 기세가 더 살았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침에 저한테 계속 골든크로스 온다. 추석 전에 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